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 아침 공기는 맑고 싱그럽습니다. 오래된 기와집 마당에서 할머니 순자는 고추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순자는 이제 65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하나뿐인 아들 영철을 키우며 지내왔죠. 굵은 손마디에 묻은 흙을 툭툭 털며 순자는 가끔 마을 어귀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아들 영철이 새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이니까요. 외국 여자라니. 세상 참 많이 변했구먼.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 전 영철이 전화로 국제 결혼을 했다고 알렸을 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모로코라는 낯선 나라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야 한다니 말입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급히 앞치마를 정돈하고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영철이 내리더니 차문을 열어주었고 그곳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햇살 아래 빛나는 갈색 피부, 크고 맑은 눈, 수줍은 미소를 짓는 사미라였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 사미라입니다. 영철이 소개했어요. 사미라는 깊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열심히 연습한 티가 났죠. 순자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오거라. 집 안으로 들어서며 사미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국 전통 가옥을 둘러보았어요. 마당의 감나무 처마 밑에 매달린 고추 묶음, 툇마루에 놓인 오래된 방석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죠. 순자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고 영철은 아내 사미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걱정 말아요. 어머니가 조금 낯설어 하실 뿐이에요. 영철이 사미라에게 속삭였어요. 사미라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여보. 시간이 필요하죠. 저는 어머니께 좋은 며느리가 될 거예요. 첫날 저녁 식사, 순자는 된장찌개와 각종 반찬을 차렸습니다. 사미라는 처음 보는 한국 음식에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었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영철이 대화를 이끌어 나갔죠. 사미라는 모로코에서 교사였어요, 어머니. 지금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순자는 가만히 사미라를 관찰했습니다. 이국적인 얼굴에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죠. 한국은 어때? 적응하기 힘들지 않니? 순자가 물었어요. 사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예요. 많이 달라서 배울 것도 많고요. 여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여보라는 말이 어쩐지 귀에 거슬렸죠. 자신의 아들을 쉽게 빼앗긴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여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순자의 중얼거림을 사미라는 듣지 못했지만 영철은 들었습니다. 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날 밤 손님 방에 이불을 펴며 순자는 생각했어요. 이 이상한 결혼이 과연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미라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방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아침 공기는 모로코와 달리 서늘하고 습했죠. 사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은 시어머니 순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리라 다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한 사미라는 시어머니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미라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놀란 듯 돌아보았고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쌀은 씻었으니 저기 채소 좀 다듬어 주렴. 사미라는 기쁜 마음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모로코에서도 요리를 즐겨 했기에 자신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한국식 재료는 낯설었어요. 순자가 건넨 시래기를 보고 사미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열심히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나요? 사미라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순자는 사미라의 손놀림을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순자는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사미라는 주의 깊게 관찰하며 따라했죠. 영철이 깨어나 부엌에 들어섰을 때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미소 지었어요. 와, 벌써 친해지셨네요. 순자는 대답 없이 그릇을 정리했고 사미라는 밝게 웃으며 남편에게 윙크했습니다. 여보, 잘 잤어요? 아침 준비 다 됐어요. 식사 시간, 사미라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피며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된장국의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생소하지만 맛있었죠.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미라의 진심 어린 칭찬이 마음에 들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불안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죠. 아침 식사 후 3이라는 설거지를 자청했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영철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3이라는 부지런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순자는 마당으로 나가 고추밭을 살폈어요. 3이라가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오자 순자는 고추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3이라가 다가갔어요. 괜찮아, 내가 할 줄 알겠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죠. 3이라는 웃으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모로코에서도 텃밭을 가꿨어요. 다르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추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일하던 중 3이라가 실수로 고추줄기를 꺾어버렸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이고 조심해야지. 이건 우리 밥줄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이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조심할게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자. 집으로 돌아온 3이라는 한국 요리책을 펼쳤어요.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죠.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까? 3이라는 레시피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모로코 요리와는 전혀 다른 재료와 방법이었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저녁 준비 시간, 3이라는 용기를 내어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물을 끓이는 과정까지는 순조로웠죠. 그러나 양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을 구분하지 못한 3이라는 실수로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요. 순자가 부엌에 들어왔을 때 매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뭘 하는 거니? 순자가 물었어요. 된장찌개요, 어머니. 제가 만들어 봤어요. 3이라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순자는 냄비 속을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된장찌개가 아니라 불찌개네. 고추장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3이라의 얼굴이 붉어졌죠. 아, 죄송해요. 된장인 줄 알았어요. 순자는 실망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음식이라고 한 거야? 아이고 내 아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하나. 3이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다시 할게요, 어머니. 3이라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런 3이라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없이 냄비를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직접 새로운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3이라는 더욱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였죠. 창문 너머로 시골 마을의 고요한 풍경이 펼쳐졌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3이라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배워보자고 말입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에 같이 가도 될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며 3이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3이라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침 필요한 것도 있었는데 좋겠구나. 시장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순자는 가끔씩 옆을 힐끔거리며 3이라를 관찰했어요. 이국적인 얼굴에 한국의 전통시장을 향한 호기심 어린 눈빛이 묘하게 어울렸죠.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의 큰 목소리, 싱싱한 식재료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3이라와 순자가 걸어갔어요. 3이라는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 채소들, 말린 해산물들, 다양한 김치들까지. 이게 뭐예요, 어머니? 3이라가 묘한 형태의 뿌리채소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도라지야. 무침으로 먹기도 하고 나물로도 해먹지.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3이라는 흥미롭게 채소들을 살펴보았어요. 한 노점에서 할머니가 호박전을 부치고 있었고 3이라는 그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순자는 3이라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가르쳐 줄게. 우리 집 호박전이 시장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단다. 3이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기대돼요. 두 사람은 필요한 식재료를 하나씩 고르며 시장을 둘러보았어요. 파, 양파, 고추, 토마토. 3이라는 모로코 요리에 필요한 재료도 몇 가지 골랐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제가 모로코 음식도 해드릴게요. 노점 할머니에게 시금치 값을 물으려던 3이라가 한국어를 헷갈려 실수를 했어요. 할머니 얼마예요? 그 대신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순자도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었어요. 아이고 이 며느리 말투가 귀엽네. 노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3이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즐거웠어요.
순자가 웃는 모습을 처음 본 순간이었으니까요. 죄송해요.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사미라와 순자 사이에는 어색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번갈아 들며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었어요. 모로코는 어떤 곳이니? 순자가 문득 물었습니다. 사미라의 얼굴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표정이 스쳤어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죠. 색깔과 향신료가 가득한 곳이랍니다. 언젠가 어머니도 모시고 가보고 싶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저 멀리 데려가려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사미라의 진심 어린 미소에 순자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사미라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재료를 다루었고 순자의 지시를 꼼꼼히 따랐어요. 시장에서 산 시금치로 시금치 나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치면 되나요? 사미라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순자는 사미라의 손길을 지켜보다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손이 야무지구나. 그 말에 사미라는 기쁨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비록 작은 칭찬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서 처음 들은 긍정적인 말이었으니까요. 사미라는 더욱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철은 아내가 준비한 시금치 나물을 맛보고 놀랐어요. 와, 맛있네. 우리 사미라가 벌써 한국 요리를 이렇게 잘하다니. 순자는 아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노력이 대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외국인 아내에게 빠져드는 모습이 못마땅했죠. 그런 감정을 숨기며 순자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식사 후 사미라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은 김치를 담글 거니 내가 도와주렴. 사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꼭 배우고 싶었어요. 그날 밤 영철은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니가 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니 정말 놀랍네. 사미라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느껴요. 천천히 다가갈게요. 어머니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튿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순자와 사미라는 일찍부터 김치 담그기 준비를 시작했어요. 큰 양푼에 절인 배추가 담겨 있었고 주방 테이블에는 다양한 양념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미라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순자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김치는 우리 민족의 혼이야.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이 있단다. 순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이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루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지. 사미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모로코에도 절인 음식이 있어요. 우리는 레몬이나 올리브를 절이죠. 순자는 잠시 사미라를 바라보았어요. 외국 며느리가 자신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김치와 비슷한 음식 문화가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만드는데? 사미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문화에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소금과 향신료로 절여서 항아리에 보관해요. 몇 주 동안 숙성시키면 정말 맛있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치도 숙성이 중요하지. 잘 익은 김치는 아무리 비싼 반찬보다 맛있단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치 속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시범을 보이면 사미라가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손길이 익숙해졌습니다. 순자는 사미라의 빠른 학습 능력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요? 사미라가 배추 잎 사이에 양념을 채우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사미라의 손길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생각보다 잘하는구나. 조금만 더 골고루 펴서 넣으면 되겠다. 사미라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는 기분이 좋았어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김치를 담갔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너희 나라에서는 식사 때 무엇을 주로 먹니? 순자가 문득 물었어요. 사미라는 고향 음식을 설명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타진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쌀과 비슷한 쿠스쿠스로 만든 주식이죠. 그리고 양고기나 닭고기를 넣은 스튜와 함께 먹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살짝 풀어졌어요. 외국 며느리의 문화가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이 기본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한 상의 음식을 제대로 차리는 게 주부의 자존심이었단다.
삼이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 거군요. 저도 배워서 우리 영철이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고 싶어요. 그 말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비록 이국적인 외모를 가졌지만 삼이라의 마음은 한국의 어느 며느리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남편을 위하는 마음, 시어머니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잠시 김치 담그기를 멈추고 간단한 식사를 했어요. 순자가 끓인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삼이라는 조심스레 시어머니에게 더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영철이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어떤 아이였나요? 이 질문에 순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아들 이야기는 언제나 그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우리 영철이는 어릴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어.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였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키우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는 아들이란다. 삼이라는 진심으로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영철이가 그렇게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 거군요. 어머니가 잘 키우셨어요. 그 말에 순자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감정을 추스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제 나머지 김치도 담가야지. 오후 내내 두 사람은 김치를 담갔습니다. 큰 통이 가득 채워지자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며칠 숙성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될 거야. 삼이라는 뿌듯한 표정으로 완성된 김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담가본 김치예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녁 무렵 영철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삼이라는 반갑게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영철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삼이라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군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인데 김치 담그는 법은 알아야지. 그 말에 영철과 삼이라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집 며느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순자의 입에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서서히 삼이라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삼이라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김치를 함께 담그며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그리고 우리 집 며느리라는 말이 가슴속 깊이 남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오늘은 분명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짙은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삼이라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 시골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어요. 모로코의 뜨거운 햇살과 달리 한국의 안개 낀 아침은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삼이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도 시어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어요. 부엌으로 향하던 삼이라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것이었어요. 조심스레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삼이라가 불렀어요. 희미한 신음소리만 들려왔고 삼이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삼이라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몸살이 좀 났나 보다.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삼이라는 즉시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삼이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철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삼이라는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어요. 모로코에서 어머니가 아플 때 해주던 대로 삼이라는 먼저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순자의 이마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조금 쉬세요. 제가 죽을 끓여올게요. 순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외국 며느리의 손길이 어색했지만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삼이라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죽 끓이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영철에게서 간단히 배운 적이 있었어요. 쌀을 씻고 물을 충분히 부어 약한 불에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배운 대로 간을 맞추고 아픈 사람에게 좋다는 마늘도 조금 넣었어요. 죽이 끓는 동안 삼이라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물수건을 새 것으로 갈아주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약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을 약국에 다녀올게요. 순자는 삼이라의 진심 어린 걱정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국적인 얼굴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고맙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이라는 서둘러 마을 약국으로 향했어요.
약사에게 시어머니가 몸살로 열이 높아요라고 설명하자 약사는 해열제와 몸살약을 건네주었습니다. 3이라는 약을 받아들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3이라는 죽이 다 끓은 것을 확인하고 그릇에 담았습니다. 쟁반에 죽과 약, 그리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죽 드세요. 3이라가 조심스럽게 순자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겨우 앉았어요. 3이라는 한 숟가락 죽을 떠서 순자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입장이었지 돌봄을 받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약해진 몸으로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죽을 한 숟가락 먹었어요. 맛이 어떠세요? 3이라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외국인이 끓인